형아, 너무 배고파. 추운 한겨울, 초라한 행색의 새쌍둥이는 빵집 유리창 앞에 쪼그리고 앉아 안에서 갓 구워진 빵을 바라보고 있었죠. 나도 빵 먹고 싶어. 한 아이가 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손바닥 위에 놓인 건 10원짜리 몇 개뿐이었습니다. 야, 돈 없으면 저리 가! 빵집 주인의 차가운 목소리에 아이들은 움찔하며 어깨를 웅크렸어요. 바로 그때 금성그룹 회장 윤성우는 아이들의 얼굴을 본 순간 숨이 멎었어요. 아이들의 얼굴이 자신의 어린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그는 6년 전 무정자증 판정을 받았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죠. 도대체 이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큰 행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금성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은은하게 흐르는 클래식 음악, 반짝이는 샹들리에 조명, 끊이지 않는 박수 소리. 그 화려한 무대 한가운데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금성그룹의 젊은 회장 윤성훈. 36의 나이에 수조원대의 그룹을 이끄는 남자. 누구나 부러워하는 성공한 인생이었죠. 윤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뿌듯해 하셨을까요? 성훈은 능숙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형식적일 뿐 그의 눈은 조금도 웃고 있지 않았어요. 수백 명의 박수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 가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성훈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탄 그는 목적지도 없이 시동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달렸습니다. 서울 도심을 벗어나 한참을 달렸죠. 그러다 문득 어떤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간판들, 좁은 골목길, 희미한 가로등 불빛. 성훈은 자신도 모르게 속도를 줄였어요. 7년 전이었습니다. 사랑했던 그녀와 손 꼭 잡고 이 동네를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갓 구운 따뜻한 붕어빵을 나눠 먹고 오래된 카페에서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서로 바라만 봐도 웃음이 나던 그 시절. 그땐 그게 행복인 줄 몰랐지. 성훈은 차를 세웠습니다. 천천히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12월 초겨울의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낡은 시멘트 계단과 금간 담벼락이 이어진 골목이었죠.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고소한 빵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무심코 냄새를 따라가니 작은 빵집이 나왔죠. 그런데 그 유리창 앞에 웅크리고 앉은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남자아이 셋이었어요. 얼굴이 빼닮은 게 형제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은 한눈에 봐도 가슴이 아팠어요. 솜이 빠져 종이장처럼 얇아진 패딩 속에서 아이들은 연신 몸을 떨고 있었죠. 운동화는 닳아 양말이 비쳐 보였고 손등은 추위에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어요. 그 손을 호호 불며 비비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빵을 사지 못한 채 유리창 너머로 냄새만 맡고 있었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눈을 반짝이는 모습이 너무 애처로웠어요. 성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때 가운데 있던 아이가 배를 감싸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아 배고파. 막내도 코를 훌쩍이며 말했어요. 나도 너무 배고파. 빵 한 입만 먹어봤으면. 주머니를 뒤졌어요. 내민 손바닥엔 10원짜리 몇 개뿐이었습니다. 첫째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이걸로 빵은 못 사겠지? 그 순간 성훈의 어린 시절 기억이 불현듯 겹쳐졌어요. 새어머니에게 쫓겨나 차가운 계단에 홀로 앉아 울었던 밤이 떠올랐어요.
어린 성우는 덜덜 떨리는 손을 꼭 쥐고 누군가 찾아주길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죠. 그 기억에 성훈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빵집 문이 열렸어요. 야, 거기 꼬마들. 돈 없으면 저리 가. 장사 방해하지 말고. 주인의 퉁명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은 화들짝 놀라 유리창에서 몸을 뗐어요. 셋의 어깨가 동시에 움찔했죠. 성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의 얼굴에서 자신과 닮은 부분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둥근 이마, 도톰한 입술, 살짝 올라간 코끝. 이상하게도 아이들이 낯설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나랑 닮았지? 성우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어요. 성훈이 조심스레 다가가자 첫째가 동생들을 감싸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엄마가 모르는 사람이랑 이야기하지 말랬어요. 어린 나이에 동생들을 지키려는 눈빛이었어요. 성우는 아이들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 살며시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 맞아. 낯선 사람은 조심해야지. 정말 잘 배웠구나. 근데 아저씨가 혼자 먹기 좀 쓸쓸해서 그러는데 여기서 같이 먹어줄래? 아저씨를 따라오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같이 먹는 건 괜찮을까? 새쌍둥이는 서로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혼자 먹기 쓸쓸하대. 막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쓸쓸이 뭐야? 혼자라서 심심하다는 거야. 첫째가 동생에게 설명해주자 막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같이 먹어줄까? 첫째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잠깐만이에요. 우리 엄마가 걱정하시거든요. 성우는 빵집에 들어가 빵 여러 개와 우유 3개를 샀습니다. 아이들에게 건네주는 순간 새 아이의 눈동자가 반짝였어요. 둘째와 막내는 빵을 두 손으로 꼭 붙잡고 천천히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먹는 표정이었죠. 성훈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너희 너무 귀엽게 생겼다. 몇 살이니? 이름은 뭐야? 첫째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온이에요. 6살이에요. 둘째도 손을 들었어요. 저는 하준이요. 저도 6살. 막내가 빵을 오물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하민. 우리 셋 다 6살이요. 성훈이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응? 새쌍둥이야? 와, 엄마 너무 힘드시겠다. 근데 왜 이렇게 밤늦게 셋이서 나와 있는 거야? 엄마는 어디 계시고? 첫째가 먹다만 빵을 꼭 쥐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밤늦게까지 일하세요. 저희 때문에 돈 많이 벌어오셔야 해요. 둘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매일 피곤한데도 웃어요. 우리 맛있는 거 먹게 해주려고. 막내는 우유를 꿀꺽 삼키고 미소를 띄었습니다. 새 아이의 말에는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성우는 말없이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어요. 밤이 깊어지자 성우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밤이 너무 늦었네. 아저씨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집이 어디니? 저쪽이에요. 어두운 골목길을 함께 걸었어요. 가로등도 드문드문이라 발밑이 잘 보이지 않았죠. 아이들은 밝게 종종 걸음을 쳤지만 그 열악한 환경이 성훈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낡은 연립주택 앞에 도착했어요.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여기에요. 아저씨, 고마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아이들은 계단을 쿵쿵 뛰어 올라갔습니다. 성우는 그 작은 발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서서 바라봤어요. 아이들이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고개를 숙이는 순간 새 아이의 목덜미가 드러났어요. 성훈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세 아이 모두 똑같은 자리에
선명하게 박힌 큰 점 하나. 성운의 집안 남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점이었어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성운 자신도 똑같은 자리에 같은 점을 갖고 있었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저 점은 설마. 그 순간 6년 전 병원에서 들었던 의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윤성운 씨 무정자증입니다. 유감입니다만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성운은 벽을 짚으며 휘청거렸어요. 아니야. 말이 안 돼. 설마. 성운은 아이들이 사라진 계단을 하염없이 바라봤어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추위를 느끼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대체 저 아이들은? 아니야. 우연의 일치겠지. 문득 떠오르는 그녀. 할인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날 밤 성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새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둥근 이마, 도톰한 입술, 그리고 목덜미에 선명하게 박혀있던 그 점. 우연의 일치야. 그럴 리가 없어.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부정하면 할수록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멈춰 섰어요. 한 번만 더 가보자. 잠깐 확인만 하면 돼. 비서에게 전화해 일정을 취소하고 어젯밤 그 동네로 차를 몰았습니다. 낮에 보니 골목은 더 초라해 보였어요. 금간 담벼락,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들. 밤에는 몰랐던 것들이 햇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성운이 차에서 내리자 낡은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녹슨 시소 옆에서 뛰어노는 새쌍둥이가 보였어요. 그때 막내가 성운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그 아저씨다. 아이들이 후다닥 달려왔어요. 성운은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첫째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근데 아저씨, 왜 또 왔어요? 그게 어제 먹은 빵이 너무 맛있어서 아저씨가 또 먹고 싶더라고. 둘째가 눈을 반짝였어요. 맞아요. 어제 빵 진짜 맛있었어요. 막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우리랑 똑같네요. 빵 좋아하는 거. 아이들이 해맑게 웃었어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자신과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확실해졌습니다. 왠지 가슴 한편이 아려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얘들아.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립주택 계단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성운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할인이? 6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헤어졌던 그녀. 전처 서할인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인도 성운을 알아봤어요.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성운 씨가 왜 여기 있어요? 놀람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성운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할인아, 오랜만이야. 할인은 대답 없이 빠른 걸음으로 아이들에게 다가왔어요. 얘들아, 빨리 집으로 들어가. 왜요, 엄마? 이 아저씨는 착해요. 빨리. 할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성운이 한 발짝 다가섰어요. 할인아, 저기 혹시 저 아이들. 무슨 소리예요? 할인이 갑자기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과 상관없는 아이들이에요. 성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근데 저 아이들 얼굴이. 그만해요. 할인이 소리쳤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어요. 제발 그냥 가세요. 우리 이미 오래전에 끝났잖아요. 그때 어디선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설마 할인이 전 남편? 위자료도 못 받고 버려졌다잖아. 동네 아주머니들이 담벼락 근처에서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어요. 할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제발 가세요. 제발. 거의 애원에 가까운 목소리였죠. 바로 그때 막내가 집으로 뛰어가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어요. 아! 작은 비명과 함께 막내가 넘어졌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났죠. 으앙! 성우는 생각할 틈도 없이 달려갔어요. 무릎을 꿇고 막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민아 괜찮아? 다쳤어? 손수건을 꺼내 상처를 눌러줬어요. 괜찮아.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막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성운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그 작은 목소리에 성우는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어요. 바로 그때 할인이 달려왔습니다. 하민아. 할인은 막내를 확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성운을 노려보며 말했죠. 애한테 손대지 마세요. 날카로운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할인은 막내를 안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성우는 닫힌 문을 한참이나 바라봤어요.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는 걸까? 그때 등 뒤에서 아주머니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쯧쯧, 혼자서 새쌍둥이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인지. 친정아버지도 편찮으시다며? 성운의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할인이와 아이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서재 한쪽 구석, 먼지가 쌓인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6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것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결혼식 사진이 가장 위에 있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할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때는 그게 행복인 줄 몰랐지. 성운의 코끝이 찡해졌어요. 그런데 사진 뒤로 갈수록 할인의 웃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진 속 그녀의 얼굴에는 외로움만 가득했어요. 그때 내가 널 지켜줬더라면 달라졌을까? 긴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니지. 어차피 나는 무정자증이니까. 아이를 좋아하던 할인이에겐 다른 남자가 더 나았을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좋은 남자 만나서 예쁜 아이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그런데 오늘 본 할인이와 아이들의 모습은 뭐였을까요? 낡은 연립주택, 허름한 옷차림, 새 아이를 키우느라 지쳐버린 얼굴. 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야, 할인아? 성운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성운은 사진 속 할인의 얼굴을 손끝으로 쓸었어요.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라고, 끝난 인연이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할인아, 네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알고 싶어. 상자 맨 아래에서 낡은 앨범 하나가 나왔어요. 할인이 직접 만들었던 커플 앨범이었죠. 첫 장을 펼쳤습니다. 7년 전 봄이었어요. 성우는 그때 금성그룹 전략기획실 상무였습니다. 회장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경영 수업을 받고 있었죠. 그날은 그룹 자선 행사가 있던 날이었어요. 고아원 아이들을 초청해서 점심을 대접하는 행사였습니다. 성우는 형식적으로 참석했어요. 사진 몇 장 찍고 빠지려고 했죠. 그런데 행사장 한쪽이 소란스러웠습니다. 한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다며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꼭 안아주더니 등을 토닥토닥 두드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서 그래. 괜찮아. 울어도 돼. 밥 잘 먹고 공부 열심히 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다 보면 언젠가 엄마가 꿈에 찾아와서 우리 나래를 칭찬해 주실 거야. 아이는 그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조금씩 울음을 그쳤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화려한 행사장에서 누구보다 빛나는 건 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아이를 안아주던 그 여자였어요. 성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성훈과 눈이 마주쳤어요.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수줍게 웃었죠. 그 미소에 성훈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성훈은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저기 아까 아이 달래시는 모습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달래셨어요? 하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엄마를 잃어서요. 저 아이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성우는 가슴이 뜨끔했어요. 저도요. 저도 엄마가 안 계신데. 하린이 놀란 눈으로 성훈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네.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엄마가 꿈에서 와준다는 말.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처음 만난 사이인데 이상하게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았습니다. 성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을까요? 더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요. 하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살짝 미소 지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두 사람이었기에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리는 고물상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하린이 어릴 때 돌아가셨죠.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하리는 늘 밝고 따뜻했어요. 저는요,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린이 그렇게 말했던 날이 기억났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알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성우는 그런 하린이 좋았어요. 재벌가 주변에서 만났던 여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죠. 계산 없이 순수하게 웃는 그녀가 눈부셨습니다. 6개월간의 연애 끝에 성우는 하린에게 프로포즈했어요. 나랑 결혼해줘. 하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상견례 날 하린은 친정아버지와 함께 왔습니다. 낡은 양복을 입은 아버지 병찬은 연신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죠. 처음 뵙겠습니다. 서병찬이라고 합니다. 성훈의 아버지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옆에 앉은 새어머니 미정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싸늘하게 하린과 병찬을 훑어보고 있었죠. 어머, 고물상을 하신다고요? 정말 수고가 많으시겠어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상견례가 끝난 후 이복 동생 재현은 어머니 미정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런 여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어떡해요? 걱정 마. 저런 집안 출신이 와야 오히려 우리한테 좋아. 무슨 말이에요? 생각해봐. 배경 없는 여자는 만만하잖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그리고 재현이 네가 금성그룹 후계자가 돼야지. 재현의 눈이 반짝였어요. 제가요? 넌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몇 달 뒤 결혼식은 화려하게 치러졌습니다. 하리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성훈도 마찬가지였죠.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성훈이 하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평생 당신 곁에 있을게요. 하린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죠.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어요.
신혼 초기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함께 웃고 퇴근하면 서로를 기다렸죠. 할인이 직접 만든 도시락을 들고 회사로 찾아오는 날이면 성우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오늘 뭐야? 또 왔어? 점심 굶으면 어떡해요? 제가 만든 건데 맛있게 드세요. 직원들이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성우는 괜히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혼한 지 1년이 되던 해 성훈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성훈이에요. 눈 좀 떠보세요. 성훈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밤새 곁을 지켰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이틀 만에 숨을 거두셨죠. 장례식장에서 성훈은 펑펑 울었어요. 새어머니가 들어온 뒤 집은 늘 차가웠습니다. 어린 성훈은 그 집에서 투명인간처럼 지냈죠. 그래도 아버지만은 달랐어요. 바빠서 자주 함께하지 못했지만 가끔 성훈의 머리를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성훈아, 아버지가 미안해.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란다. 그 말 한마디가 어린 성훈이 버틸 수 있는 힘이었어요. 그런 아버지가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빈자리는 너무 컸어요. 성훈은 영정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인이 조용히 곁으로 다가와 성훈을 안아주었어요. 아버지, 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떡해요. 하지만 슬퍼할 시간도 없었어요.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이사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 상무님, 아니 이제 회장님이시죠. 빨리 수습하셔야 합니다. 주가가 흔들리고 있어요. 준비도 없이 회장 자리에 올라야 했습니다. 30살 경험도 부족하고 기반도 약했죠. 성우는 밤낮 없이 회사에 매달렸어요. 새벽에 출근해서 자정이 넘어서야 퇴근했습니다. 할인에게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안정되면 시간 낼게. 성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인은 이해한다며 웃었죠. 하지만 그 조금이 계속 길어졌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바빴고 할인은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새어머니 미정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할인아, 이거 먹어봐. 임신에 좋은 보약이야. 미정이 한약 봉지를 건넸습니다. 할인은 감사하다며 받았죠. 어머님, 감사합니다. 뭘? 빨리 손주 얼굴 봐야지. 미정은 상냥하게 웃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할인은 그 보약을 열심히 먹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생리가 불규칙해지고 원인 모를 통증에 시달렸죠. 병원에 가도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스트레스성인 것 같습니다. 좀 쉬세요. 의사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할인은 불안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바빠서 집에 오지도 않았고 시어머니에게 말하기에도 어려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인이 몸이 너무 아파서 성훈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성훈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내일은 꼭 일찍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할인은 그날 밤 혼자 응급실에 갔어요. 새벽까지 차가운 대기실 의자에 앉아 기다렸죠. 아무도 옆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대화가 사라져갔어요. 성훈이 늦은 밤 퇴근하면 할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새벽에 성훈이 출근할 때면 할인은 아직 자고 있었죠.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얼굴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미정과 재현은 틈틈이 할인을 괴롭혔습니다.
하리나, 아직도 소식이 없니? 남들은 결혼하면 1년 안에 다 임신하던데. 형수님, 혹시 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리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피멍이 들었어요. 어느 날 하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성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도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 것 같아요. 하리는 그저 투정을 부린 것뿐이었어요. 힘들다고, 외롭다고, 한 번만 안아달라고.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였죠. 그런데 성우는 지친 얼굴로 하린을 바라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혼할래? 하린은 귀를 의심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너무나 차가운 그 한마디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목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지만 하리는 몰랐습니다. 사실 성우는 며칠 전 병원에서 충격적인 진단을 받은 상태였어요. 무정자증.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윤성훈 씨 유감입니다만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성우는 그 말을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를 그토록 좋아하는 하린이,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해 보였던 하린이, 그런 하린이가 자신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나랑 있으면 하린이는 절대 엄마가 될 수 없어. 성우는 괴로웠어요. 하린을 사랑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남자 만나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게 하린이한테는 더 나을 거야. 그래서 일부러 차갑게 말한 거였어요. 하지만 하린은 그 속마음을 알 리가 없었죠.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린은 그렇게 생각하며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두 사람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하린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삼켰고 성우는 이를 악물고 앞만 바라봤죠. 이게 하린이를 위한 거야. 이게 맞아. 성우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하린이 돌아서서 나가는 뒷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앨범을 덮은 성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진실을 말했더라면 달라졌을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바보 같은 자존심 때문에 널 보낸 거야, 하린아. 성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혼이 끝이 아니라 더 큰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하린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각자의 길로 갈라섰습니다. 하린은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병찬이 혼자 사는 작은 집이었죠. 아버지 왔어요. 그래, 왔구나. 병찬은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걸 알았어요. 창백한 얼굴, 푹 꺼진 눈, 힘없이 처진 어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네. 거짓말인 걸 병찬도 알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국을 데웠죠. 하리는 아버지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런데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먼저 쏟아졌어요. 아버지 실망시켜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병찬의 눈시울도 붉어졌어요. 좋은데 시집 보냈다고 안심했는데 딸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속상하고 미안했어요. 힘없는 아버지라서 딸 하나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았죠. 하리는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하리는 속이 뒤집어지는 느낌에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구역질이 멈추지 않았죠. 뭐지? 체한 건가?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증상이 계속됐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하리는 병원을 찾았어요. 그리고 의사에게서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이에요. 시험관 시술이 성공했네요. 하리는 멍하니 의사를 바라봤어요. 네, 뭐라고요? 그것도 새쌍둥이에요. 아이가 셋이나 한꺼번에 생기다니 정말 경사네요. 축하드려요. 의사는 환하게 웃으며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험관 시술. 이혼하기 전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던 때 시도했던 거였어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포기했는데 그게 성공했다니. 그것도 셋이라니. 왜 하필 지금이야? 하린의 가슴 속엔 기쁨 대신 막막함만 가득했어요. 혼자서 아이 셋을 어떻게 키우지, 앞으로 어떻게 할까? 하린은 병원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성훈에게 연락해야 할까? 아이가 생겼다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 생각을 하자마자 시댁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눈치 보며 살았던 나날들.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시동생의 비꼬는 말투, 그리고 점점 멀어져 가던 남편.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야 해? 하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성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이혼할래? 그 차갑던 목소리. 그 사람은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아. 아이가 생겼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하리는 결심했어요.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겠다고. 집으로 돌아온 하리는 아버지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임신했대요. 병찬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그럼 어여 윤서방한테 연락해야지. 안 할 거예요. 뭐? 그 사람은 이제 남이에요. 저 혼자 키울 거예요. 병찬은 딸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단단하게 마음을 먹은 눈빛이었어요. 하리나,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니? 알아요. 그래도 할 거예요. 제가 꼭 지킬 거예요. 병찬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딸의 결심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알았다. 아버지가 도와줄게.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 고마워요, 아버지. 하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하린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어요. 배가 불러오는데도 편의점, 식당, 공장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죠. 사장님, 저 오늘도 나갈 수 있어요. 하린 씨, 배가 많이 나왔는데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일해야 해요. 아이 셋을 낳으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병원비, 아기 옷, 기저귀, 분유 생각만 해도 막막했습니다. 그날 새벽 갑자기 진통이 시작됐어요.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빨랐습니다. 하리는 아버지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혼자 병원에 갔어요. 아버지 병찬은 얼마 전 간암 판정을 받은 상태였어요.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죠. 아픈 아버지한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 갈 수 있어. 참아야 해. 택시를 부를 돈이 없었어요. 하리는 진통을 참으며 병원까지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배를 움켜쥐고 전봇대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어요.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도와달라고 소리칠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겨우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하리는 그 자리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어요. 새쌍둥이 산모예요. 진통 간격이 너무 짧아요. 산모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바로 수술 들어갑니다. 서둘러요. 의료진이 사방에서 소리쳤습니다. 하리는 이동식 침대에 실려 수술실로 향했어요. 천장의 형광등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옆에 손 잡아줄 사람 하나 없었어요. 무서워하지만 버텨야 해.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리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산모분, 정신 차리세요. 아기들이 엄마 기다리고 있어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리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눈앞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첫째 나왔습니다. 둘째도요. 셋째까지 세 쌍둥이 모두 건강해요. 새 아이의 울음소리가 수술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리는 그 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안도했어요.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태어났구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하리는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새 쌍둥이의 이름은 하린이 직접 지었어요. 첫째는 하온, 따뜻한 온기를 가진 아이가 되라고. 둘째는 하준, 바르고 씩씩하게 자라라고. 셋째는 하민, 순하고 착한 아이가 되라고. 하온, 하준, 하민. 하린의 새 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산후조리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이 셋을 먹이고 재우고 돌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부족했죠. 아버지 병찬이 낮에 아이들을 봐줬지만 병찬도 몸이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 병원 가셔야 해요. 괜찮다. 아이들 보는 게 더 중요해. 아버지. 하리는 아버지의 병원비까지 벌어야 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새벽에는 청소 일을 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헬쑥해졌어요.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아버지를 위해서. 어느 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하리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너무 지쳐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그때 방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첫째 하온이가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하온아, 왜 안 자고 나왔어? 엄마 우는 소리 들렸어. 하리는 얼른 눈물을 닦았어요. 아니야, 엄마 안 울었어. 하온이가 작은 손으로 하린의 볼을 만졌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내가 빨리 커서 엄마 도와줄게. 하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우리 하온이. 엄마 힘내볼게. 하린은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이 아이들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온이, 하준이, 하민이는 어느새 6살이 됐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밝고 씩씩하게 자라줬습니다. 하지만 하린의 삶은 여전히 고달팠어요. 3가지 일을 하면서도 생활비는 항상 빠듯했죠. 아버지의 병원비는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린이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아이들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새 아이가 달려와 하린에게 안겼어요. 오늘 어떤 아저씨가 우리한테 빵이랑 우유 사줬어요. 하린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 무슨 아저씨? 모르는 아저씨인데 되게 착했어요. 빵이랑 우유 사줬어요. 하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얘들아, 엄마가 뭐라고 했어? 모르는 사람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했잖아.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먹은 거예요. 그래도 안 돼. 모르는 사람은 위험할 수 있어. 다음부터 절대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하린은 아이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아이들 앞에서 티를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하린이 출근하려고 문을 열었을 때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한 남자가 보였어요.
할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었어요. 6년 전 자신을 떠나보낸 그 사람. 전 남편 윤성훈이 바로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훈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인이와 아이들에 대해 조사해줘. 아이들 호적, 할인이 생활 상황, 전부 다.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이틀 뒤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할인. 현재 봉제 공장, 편의점, 새벽 청소까지 3가지 직업을 전전하며 새쌍둥이를 혼자 키우고 있음. 친정아버지 서병찬은 가난 말기로 투병 중. 아이들 호적의 아버지라는 공란. 아버지라니 공란이라고? 성훈의 손이 떨렸어요. 만약 다른 남자의 아이였다면 아버지란에 그 남자 이름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공란이라니. 그리고 아이들의 생년월일을 보는 순간 성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6년 전 이혼하기 직전에 시도했던 시험관 시술. 그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럼 정말 내 아이들인 건가? 성훈은 비서에게 다시 지시했어요. 6년 전 내 진료 기록 다시 조사해봐. 내가 정말 무정자증이었는지 확인해.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성훈은 다시 할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낡은 연립주택 앞에 도착하자 마침 할인이 출근하려고 문을 열고 나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할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발 우리 좀 내버려둬요. 눈가가 붉어지며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우는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할인아, 나는 그냥 아이들이 자꾸 생각나서. 솔직한 말이었어요.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모르겠어.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자꾸 그 아이들 얼굴이 떠올라. 정말 내 아이들 아니니? 할인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성훈의 눈빛이 진심인 게 느껴졌거든요. 이 사람이 왜 이러는 거지? 할인의 마음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엄마. 하온이가 울면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 할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할인은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성훈도 뒤따라 올라갔어요. 거실 바닥에 병찬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할인이 울부짖으며 아버지를 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성우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60대 남성분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끄는 성우는 할인 곁으로 다가갔어요. 구급차 곧 올 거야. 진정해. 할인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잠시 뒤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이 병찬을 들것에 싣고 내려갔습니다. 할인은 아버지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함께 뛰어내려갔죠. 성우는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셋 다 눈물범벅이 된 채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데려갈게. 먼저 가. 할인은 뒤돌아볼 여유도 없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성우는 아이들의 손을 잡았어요. 아저씨 차 타자. 할아버지 보러 병원 가야지. 우리 할아버지 죽어요? 막내 하민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성우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어요. 안 죽어.
아저씨가 할아버지 꼭 살려드릴 거야. 약속해. 그리고 새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성훈의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성훈은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할인이 응급실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아이들이 할인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인은 아이들을 꼭 껴안았어요. 괜찮아. 할아버지 곧 괜찮아지실 거야. 하지만 할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떻게 됐어? 아직 검사 중이래요. 할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화를 낼 기력도 없었어요. 얼마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할인이 벌떡 일어났어요. 네, 제가 딸이에요. 아버지 어떠세요?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간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으셨어요. 현재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집중 치료가 필요한데 의사가 말끝을 흐렸어요. 할인은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돈 문제였죠.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일단 입원비와 검사비만 해도 상당합니다. 상태에 따라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할인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지금 통장에는 이번 달 월세 낼 돈도 부족했습니다. 그때 성훈이 앞으로 나섰어요. 비용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VIP 병실로 옮겨주시고 모든 치료를 다 동원해서 꼭 살려주세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할인이 성훈을 돌아봤어요. 뭐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잖아. 아버님이라뇨. 우리는 이미 우선 아버님부터 살리고 보자 할인아. 성훈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아버지를 살리는 게 먼저였습니다.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런 말하지 마. 성훈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이들이 성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정말 할아버지 안 죽어요? 그래. 할아버지 꼭 괜찮아지실 거야. 하온이가 성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아저씨. 하준이와 하민이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훈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할인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6년 전에 차갑던 남편과는 달랐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성훈은 왠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아직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애들아, 이리 와. 할아버지 병실 가 있자. 할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성훈은 복도에 남아 닫힌 병실 문을 바라봤어요. 병찬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의사가 할인을 불러 면담실로 데려갔어요. 환자분의 간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할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수술하면 안 되나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암이 간 전체로 퍼진 상태라 수술이 불가능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할인은 면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어요. 할인은 복도 구석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소리 죽여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엄마 없이 혼자 자신을 키워주신 아버지. 새벽부터 일어나 일하시며 학비를 대주시던 아버지. 이혼하고 돌아왔을 때도 아무 말 없이 받아주신 아버지. 새쌍둥이 낳고 힘들 때 아픈 몸으로 아이들 봐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제 곧 떠난다니. 성훈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가가고 싶었지만 쉽게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가까이 가면 할인이 더 힘들어할 것 같았거든요. 성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할인아, 미안해.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게 해서. 한참 뒤 할인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울면 안 됐어요. 엄마가 무너지면 아이들도 무너지니까. 그날 밤 할인은 아이들을 재우고 아버지 병실로 갔어요. 병찬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 저예요. 할인이. 병찬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눈 좀 떠보세요. 제발. 할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때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었어요. 보호자분, 잠시 원무과에 다녀오셔야 할 것 같아요. 서류 확인할 게 있어요. 할인은 아버지 손을 놓으며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금방 올게요. 그 사이 병실 문이 열리고 성훈이 들어왔어요. 성훈은 조심스럽게 병찬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병찬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아버님? 성훈이 급히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병찬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성훈을 향했어요. 자네 윤서방인가? 네, 아버님. 저예요. 병찬은 힘겹게 손을 들어 성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이었어요. 자네한테 할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병찬은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어요. 하온, 하준, 하민이. 새쌍둥이 말이야. 자네 아이들이 맞아. 성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할인이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네. 자네한테 짐이 되기 싫다고 혼자 키우겠다고. 병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고집 센 것 아비인 내 말도 안 듣더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새벽마다 일하러 가고 밤늦게 들어오고 그러면서도 아이들한테는 웃는 얼굴만 보여주려고 애쓰고. 병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건강했으면 더 도와줬을 텐데 아픈 몸이라 오히려 짐만 됐어. 성우는 말을 잃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내 아이들이었어. 정말 내 아이들이었어.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병찬이 성훈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할인이 이제 정말 혼자야. 의지할 데가 없어. 제발, 제발 할인이 좀 지켜주게. 자네밖에 없어. 할인이랑 아이들 부탁하네. 병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버님, 아비로서 해준 게 하나도 없어. 가난해서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키고 좋은 집에 시집 보냈다고 좋아했는데. 병찬이 흐느꼈습니다. 할인이가 이혼하고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 창백하고 수척하고 눈에 생기가 하나도 없었어. 다 내 탓이네. 성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자네 탓이 아니야. 이미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야. 병찬이 성훈의 손을 꼭 쥐었어요. 할인이는 한번 마음 먹으면 안 바꾸는 애야. 자니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간 마음 열 거야. 제발 부탁하네. 윤서방이 약조해줘야 내가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성우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약속드리겠습니다. 할인이도 아이들도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병찬은 희미하게 웃었어요. 안심한 표정이었습니다. 고맙네, 이제 눈 감아도 되겠구만. 그런 말씀 마세요. 아직 하실 일이 많잖아요. 아이들 크는 것도 보셔야 하고 아이들한테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주게.
병찬이 숨을 몰아쉬었어요. 서랍 속에 내가 자네한테 주려고 준비해둔 게 있어. 나중에 꼭 봐주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린이한테는 내가 말했다고 하지 말게. 그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병찬은 안심한 듯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성우는 병찬의 손을 꼭 잡은 채 곁을 지켰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기계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삑삑. 아버님. 성훈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 나가주세요. 성훈은 밀려나듯 복도로 나왔어요. 할인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할인이 병실로 뛰어들어가려 했지만 의료진에게 막혔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참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간성혼수에 빠지셨습니다. 간 기능이 극도로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으신 거예요. 할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다시 깨어나실 수 있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할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할인 곁에 서 있을 뿐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성우는 병실을 지켰습니다. 성우는 밤새 병찬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아버님, 눈 좀 떠주세요. 할인이가 아직 인사도 못했잖아요. 대답 없는 병찬의 얼굴을 바라보며 성우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병찬은 끝내 다시 눈을 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어요. 임종 순간 할인은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할인이 울부짖었어요. 눈 떠보세요. 제발 한 번만. 하지만 병찬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사망 시각 오후 3시 27분. 그 말이 떨어지자 할인은 아버지 가슴에 엎드려 오열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가지 마세요. 저 두고 가시면 안 돼요. 목이 찢어지도록 울었습니다. 제가 더 잘할게요. 제가 돈 더 벌어서 좋은 데서 모실게요.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할인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아버지까지 가시면 저는 어떡해요. 할인은 아버지의 차가워지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인의 어깨가 심하게 들썩였어요. 아버지 효도 한 번 못 해드렸어요. 맛있는 것도 못 해드리고 좋은 옷도 못 사드리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버지. 성우는 병실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상황을 모른 채 엄마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할아버지, 왜 안 일어나요? 할인은 아이들을 꼭 끌어안았어요. 할아버지가 하늘나라 가셨어. 하늘나라요? 거기 어디예요? 우리도 갈 수 있어요? 막내 하민이가 물었습니다. 할인은 대답하지 못하고 더 크게 울었어요. 아이들도 엄마가 우니까 따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엄마. 성우는 우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 아이들이야. 저 아이들이 진짜 내 아이들이었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아이들을 꼭 안고 아빠야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할인이가 더 힘들어져. 장례가 끝나고 조금이라도 안정되면 그때 말하자. 성훈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장례식은 성훈이 직접 준비했어요. 가장 좋은 장례식장에서 최고급으로 모셨습니다. 할인은 처음엔 거부했지만 성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아버님께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거야. 제발 이것만은 받아줘. 할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성훈은 묵묵히 장례를 도왔습니다. 조문객을 맞이하고 장례 절차를 챙기고 필요한 일을 도맡아 했죠.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이 할인이 전 남편이래. 이혼했는데 왜 왔대? 그러게. 그전에나 잘해주지. 처자식 생고생 시킬 때는 언제고. 성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어요. 장례식 둘째 날 밤 아이들이 성훈에게 다가왔어요. 아저씨. 하온이가 성훈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아저씨도 많이 슬퍼요? 응, 아저씨도 슬퍼. 할아버지 보고 싶으면 어떡해요? 하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성훈은 아이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보고 싶을 때는 하늘 보면 돼. 할아버지가 별이 되어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아이들이 성훈의 품에서 울었어요. 하리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년 전 차갑게 이혼을 말하던 남자와 지금 아이들을 안아주는 남자가 같은 사람인 걸까요? 가슴속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 무렵 금성그룹 본사 회장실 옆 비밀 회의실에서는 어두운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새어머니 미정과 이복 동생 재현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형이 요즘 이상해요. 회사 일에 거의 신경을 안 써요. 중요한 회의도 빠지고 어디로 자꾸 사라지는데. 재현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알아. 다 알고 있어. 미정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 여자야. 서아린. 그 여자와 아이들 때문에 그래. 뭐요? 형이 그 여자를 다시 만나고 있어요? 재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인 장례식까지 치러줬더라고. 그것도 최고급으로. 미정이 입술을 비틀었어요. 그리고 그 새쌍둥이 성훈이 아이들 일 가능성이 높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은 무정자증이잖아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문제지. 미정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만약 그 아이들이 정말 성훈이 아이들이라면 6년 전 내가 꾸민 일이 전부 들통날 수 있어. 재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간단해. 저 여자와 아이들을 없애야 해. 성훈이 곁에서 완전히. 미정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회사 일이나 신경 써. 형이 정신 못 차리는 동안 네가 실적 올려놔야지. 잊지 마. 넌 꼭 금성그룹의 회장이 될 거라는 거.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재현은 고개를 숙였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며칠 뒤 할인이 일하던 봉제 공장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거기 서아린이라는 여자 일하지? 당장 해고해. 안 그러면 우리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업체에도 연락해서 당신 공장이랑 거래 끊게 할 거야. 공장 사장은 겁에 질렸습니다. 협력업체 담당자의 목소리가 너무나 단호했거든요. 협력업체에 눈밖에 나면 작은 공장은 버틸 수가 없었어요. 사장은 그날 바로 할인을 불렀습니다. 할인 씨, 미안한데 오늘부로 그만둬야 할 것 같아. 네? 갑자기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할인은 당황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해고라니. 아니, 자니가 잘못한 건 없어. 일도 잘하고 근데 사정이 생겼어. 미안해. 사장은 눈도 마주치지 못했어요. 뭔가 찜찜한 게 있는 표정이었죠. 할인은 멍한 얼굴로 공장을 나왔습니다. 왜 갑자기?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이상했지만 일단 다른 일이라도 해야 했어요. 아이들 먹여 살려야 하니까. 당장 내일부터 월세랑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할인 씨, 오늘부터 안 나와도 돼요. 점장님,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지각한 적도 없고 손님한테 불친절한 적도 없는데. 아니,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점장도 눈을 피했습니다. 할인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두 곳에서 해고당하다니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하리는 새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식당, 세탁소, 마트, 공장, 청소업체 닥치는 대로 면접을 받습니다. 여기 사람 구한다고 해서 왔는데요. 아, 미안한데 방금 다른 사람 뽑았어요. 지금은 자리가 없어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어디를 가도 거절당했어요. 얼굴도 보기 전에 안 된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하리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사방에서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린 씨, 미안한데 이번 달 안으로 집 빼줘야겠어. 네? 갑자기요? 계약 기간 아직 8개월이나 남았잖아요. 사정이 있어. 위약금은 내가 물어줄 테니까 한 달 안에 나가줘. 잠깐요, 집주인 아저씨. 제가 뭘 잘못.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하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갈 곳이 없잖아. 일자리도 없고 집도 잃게 생겼어요.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애들 데리고 어디로 가. 눈앞이 깜깜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하린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사해요? 첫째 하온이가 물었어요. 엄마가 전화 받는 걸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디서 자요? 막내 하민이가 불안한 눈으로 물었어요. 새 집은 여기보다 더 좋아요? 둘째 하준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린을 바라봤습니다. 하린은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괜찮아.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우리 하온이, 하준이, 하민이는 걱정하지 마. 진짜요? 응, 진짜. 엄마 믿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하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이들이 볼까봐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떻게, 정말 어떻게. 얼마 뒤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미정이었어요. 하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왜? 미정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천천히 다가왔어요. 하린아, 오랜만이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하린은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뒤로 감쌌어요. 미정이 아이들을 흘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들이 제법 컸네. 셋이나 낳았구나. 누굴 닮은 건지. 왜 그러세요?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미정이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어요. 애들 데리고 사라져. 최대한 빨리. 성훈이 눈에 안 띄는 곳으로. 네. 안 그러면 다칠 수도 있어. 너도 애들도. 미정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협박이었어요. 마지막 경고야.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만약에 떠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야. 하리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왜긴. 성훈이한테는 자식이 있으면 안 되니까 걸림돌이 되거든. 미정이 비웃었습니다. 6년 전에 깔끔하게 정리됐는데 왜 또 나타나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바로 그때였어요. 뭐 하시는 겁니까?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훈이었어요. 언제 왔는지 성훈이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분노로 굳어 있었어요. 성훈은 빠른 걸음으로 미정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미정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웃는 표정을 지었죠. 성훈아, 왜 그래? 그냥 옛 며느리한테 안부 인사하러 온 건데. 거짓말 마세요. 다 들었습니다. 성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를 간신히 참고 있었습니다.
할인이와 아이들한테 손대시면 가만 안 둡니다. 미정이 피식 웃었어요. 그래서 내겐 금성그룹을 맡길 수 없는 거야. 뭐라고요? 이런 순간에도 감정부터 앞서잖아.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혼한 여자한테 이렇게 목숨 거는 꼴을 봐. 한심해서 원. 미정은 코웃음을 치며 차로 돌아갔습니다. 잘 생각해, 성훈아. 금성그룹이 중요한지 저 여자가 중요한지. 검은 승용차가 떠나고 골목에는 침묵만 남았습니다. 성훈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섰습니다.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분이 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일자리도 잃고 집도 쫓겨나게 됐는데. 그럼 이게 다. 성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었어요. 할인아, 일단 여기 있으면 안 돼. 너희 셋 다 위험해. 그럼 어디로 가요? 갈 곳이 없어요. 돈도 없고. 성훈은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했어요. 금성호텔 스위트룸 준비해줘. 지금 당장. 보안도 철저히 하고. 전화를 끊고 성훈은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일단 호텔로 가자. 거기서 지내면 안전해. 호텔이요? 그건 안 돼요. 성훈이 할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여기 있으면 정말 위험해. 할인은 망설였습니다. 성훈의 도움을 받는 게 싫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떨고 있었거든요. 알았어요. 당분간만이에요. 고마워. 성훈은 비서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그리고 미정 여사 행적 철저히 조사해. 최근 몇 달간 통화 기록, 만난 사람들, 돈 흐름까지 전부 다.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금성호텔 스위트룸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와, 엄마 여기 엄청 커. 하온이가 소리쳤습니다. 침대가 3개나 있어. 우리 각자 하나씩이야. 하준이가 침대 위로 뛰어올랐어요. 저기 봐. 창문 밖에 불빛이 반짝반짝해. 엄마, 저거 별이야? 막내 하민이가 창문에 코를 붙이고 물었습니다. 아니, 저건 건물 불빛이야. 할인이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이들은 처음 보는 호텔방이 신기한지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구경했습니다. 할인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성훈 씨 도움을 받아도 되는 걸까? 불안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지키려면 지금은 이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성훈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오늘은 푹 쉬어. 아이들도 많이 놀랐을 테니까. 내일 얘기하자. 고마워요. 할인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성훈은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씩 쓰다듬어주고 방을 나갔습니다. 아저씨, 안녕히 가세요.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응, 내일 또 올게. 복도에 나온 성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지난 6년 동안 뭘 했는지 내가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성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며칠 뒤 비서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성훈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훈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여러 장의 문서가 쏟아져 나왔어요. 의무기록 사본, 약물 성분 분석표, 은행거래 내역서, 그리고 녹취록. 성훈은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손에 든 서류가 바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성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6년 전 회장님께서 받으셨던 무정자증 진단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당시 담당 의사가 미정 여사님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여기 금전거래 영수증이 있습니다. 성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이건 비서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정 여사께서 회장님께 드리던 보약의 성분 분석 결과입니다. 성운은 서류를 움켜쥐었어요. 불임 유도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장기 복용 시 정자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이에요. 성운의 눈이 커졌습니다. 새어머니가 준 보약이 불임 유도제였다고? 네, 회장님. 성운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보약을 나는. 다행히 회장님께서는 그 보약을 거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맛있어서 피하셨다고 하셨죠. 성운은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새어머니가 매일 아침 가져다 주던 그 까만 한약. 쓴맛이 너무 싫어서 몰래 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래서 회장님의 실제 생식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시험관 시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성운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습관이, 쓴 약이 싫어서 몰래 버렸던 그 습관이 새쌍둥이의 생명을 지킨 거였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보다 분노가 더 컸어요. 성운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할인이도 그 약을 먹었어. 결혼 초기 새어머니는 할인에게도 같은 보약을 줬었어요. 며느리 몸보신 시켜준다면서. 할인이가 그 약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성운은 책상 위의 서류들을 쓸어버렸어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6년이야. 6년 동안 속았어. 비서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성운이 이를 악물었어요. 새어머니 목적이 뭐였을까? 왜 이런 짓을? 회장님께서 후계자를 남기지 못하게 하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재현 씨가 금성그룹을 물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성운은 허탈하게 웃었어요. 그래, 그렇겠지. 처음부터 나를 밀어내려던 거야. 비서가 서류 한 장을 더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최근에 확보한 증거입니다. 할인 씨와 아이들을 협박한 내역이에요. 공장 사장, 편의점 점장, 집주인에게 전화한 통화 기록과 증언이 모두 확보됐습니다. 성운은 이를 악물었어요. 회장님, 또 있습니다. 비서가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조사 과정에서 미정 여사와 재현 상무의 비리도 발견됐습니다. 지난 5년간 협력업체와 짜고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서 회사 돈을 빼돌렸더군요. 얼마나? 확인된 것만 약 800억 원입니다. 해외 비밀 계좌에 숨겨둔 것으로 보입니다. 성운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800억? 아버지가 평생 일궈놓은 회사의 돈을? 네. 증거자료 전부 확보했습니다. 성운은 서류를 받아들며 말했어요. 더 이상 못 참아. 이사회를 소집해. 이 모든 증거를 공개할 거야. 불임 조작, 협박, 횡령까지 전부. 새어머니와 재현이를 금성그룹에서 완전히 내보내야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나간 뒤 성운은 밤새 서류를 정리했어요. 증거 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이사회에서 어떻게 발표할지 전략을 짰습니다.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했어요. 창문 밖이 밝아올 때까지 성운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내자. 할인이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다음 날 저녁 성운은 호텔로 할인을 찾아갔어요. 아이들은 마침 옆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성운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성운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성운이 할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할인은 깜짝 놀랐어요. 뭐해요? 일어나요. 미안해, 할인아. 정말 미안해.
성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년 전 내가 너에게 말 못한 사실이 있어. 왜 이혼하자고 했는지 알아? 하리는 말없이 성훈을 바라봤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무정자증 판정을 받았어.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그렇게 진단받았어. 네. 넌 아이를 너무 좋아하잖아. 결혼하면 아이 많이 낳고 싶다고. 고아원에서 봉사할 때, 아이들이랑 있을 때 넌 너무 행복해 보였어. 그런 네가 나 때문에 평생 아이를 못 갖게 될까 봐. 성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널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좋은 남자 만나서 예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자고 한 거예요? 응. 멍청하지?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성훈이 고개를 떨궜어요. 근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어. 새어머니가 조작한 거야. 내 진료 기록도 무정자증 진단도 다 가짜였어. 하리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요? 새어머니가 나한테 불임유도 약을 먹였어. 그리고 의사한테 돈 주고 거짓 진단서를 만들게 했어. 내가 후계자를 못 남기게 하려고. 성훈이 하린의 손을 잡았어요.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어. 숨기지 말고. 하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하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당신이 정말 무정자증이었어도 나는 당신을 사랑했을 거예요. 그땐 당신만 있으면 됐어요. 당신만 내 곁에 있었으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혼자 결정했어요? 하린이 성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해서 버림받은 건가? 매일 밤 가슴을 쥐어뜯으며 자책했다고요. 성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어요. 이혼하고 나서야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그것도 새쌍둥이라고. 하린의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연락하고 싶었어요. 당신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한테 그렇게 차갑게 이혼하자고 한 사람한테 어떻게 연락해요? 하린아. 혼자 애 낳으러 병원 갔어요. 수술대에 올라가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하린의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아이 셋 키우면서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어요.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이랬어요. 당신이 너무 미운데, 너무 미운데 그래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린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훈은 하린을 꽉 껴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린아. 하린이 성훈의 품에서 오열했습니다. 성훈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린이 성훈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말했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야?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와서. 다 무슨 소용이에요? 성훈이 하린의 어깨를 잡고 눈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너무 늦은 거 알아. 용서받을 자격 없는 것도 알아. 근데 너와 아이들 곁에 있고 싶어. 성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바보같이 도망치지 않을 거야. 너도 아이들도 내가 목숨 걸고 지킬 거야.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린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움도 있었어요. 원망도 있었고 서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마음 한구석에 꼭꼭 묻어뒀던 그리움도 있었어요. 사랑했던 기억도, 행복했던 시간도, 함께 꿨던 꿈도. 하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시는 저를 혼자 두지 마세요. 성훈이 하린을 다시 꼭 안았습니다. 약속할게.
이제 절대 안 떠나. 잃어버린 시간 내가 전부 채워줄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울었습니다. 6년의 세월 동안 쌓여온 오해가, 아픔이, 그리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어요. 그때 옆방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뛰어나왔어요. 엄마, 왜 울어요? 하온이가 다가왔습니다. 아저씨도 울어요? 하민이가 성훈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성훈은 눈물을 닦고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얘들아, 아저씨가 할 말이 있어. 아이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저씨가 사실은 너희들 아빠야.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아저씨가 너희 아빠야. 진짜 아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첫째 하온이가 엄마를 돌아봤어요. 엄마, 진짜예요? 우리 진짜 아빠 있는 거예요? 할인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진짜야. 아저씨가 너희들 아빠야. 하온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 아빠 있는 거 너무 부러웠어요.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우리만 없어서 성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하온아. 아빠가 너무 늦게 왔지? 막내 하민이가 성훈의 바지가랑이를 꼭 잡았어요. 아저씨가 진짜 아빠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응, 진짜야. 아빠야. 아빠. 하민이가 성훈에게 달려들어 안겼습니다. 작은 팔로 성훈을 꽉 껴안았어요. 성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둘째 하준이는 아직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안 왔어요? 우리 진짜 아빠면 왜 같이 안 살았어요? 하준이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성훈이 무릎을 꿇고 하준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아빠가 바보였어. 너희가 있는 줄 몰랐어. 이제야 알았어. 정말이에요? 응, 정말이야. 알았으면 진작 왔을 거야. 아빠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성훈이 진심을 담아 말하자 하준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 이제 안 가요? 또 안 사라져요? 안 가. 절대 안 가. 이제 아빠가 쭉 함께 있을 거야. 하준이도 결국 성훈에게 안겼습니다. 아빠. 하온이도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성훈의 품에 안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라는 말 해보고 싶었어요.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성훈은 새 아이를 꼭 껴안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얘들아. 아빠가 너무 늦어서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 아빠가 다 해줄게. 다 지켜줄게. 아이들은 성훈의 품에서 울었어요. 아빠, 아빠다. 우리 아빠. 하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가족이 된 거였어요. 이사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성훈은 서재에서 자료를 최종 점검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증거 서류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조작된 의무기록, 불임 유도 약물 성분표, 횡령 증거, 협박 녹취록. 한 장 한 장 다시 확인하며 순서를 정리했어요.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할인이 들어왔어요. 아직도 안 잤어요? 할인은 따뜻한 차를 들고 있었습니다. 응,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어. 많이 긴장돼요? 성훈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내일 모든 게 결정되니까. 할인이 차를 책상에 내려놓고 성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다 잘 될 거예요. 고마워, 할인아. 성훈이 할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때 아이들이 쪼르르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빠. 하온이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이거요, 우리가 그렸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5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아래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 힘내세요. 라고 적혀 있었죠. 하준이가 그림 그리고 하민이가 색칠하고 나는 글씨 썼어요. 성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마워, 얘들아. 아빠 힘낼게. 성훈은 그 그림을 조심스럽게 접어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사회가 열리기 전, 미정과 재현은 이미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기사 다 나갔어? 미정이 재현에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언론에 다 뿌렸어요. 오늘 아침 인터넷에 다 올라왔습니다. 재현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기사 제목들이 자극적이었습니다. 금성그룹 윤성훈 회장, 숨겨둔 여자와 자식 논란, 재벌가의 숨겨진 스캔들, 사생활 문란 의혹, 금성그룹 경영권 분쟁 조짐. 미정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이 정도면 이사들도 흔들릴 거야. 성훈이가 뭔 말을 해도 이미 이미지는 망가졌어. 이번엔 확실히 끝장낼 수 있겠죠? 당연하지. 오늘 이사회에서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릴 거야. 모자는 승리를 확신하며 이사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사회장 앞, 이사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아침 기사를 본 탓인지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오늘 기사 봤어요? 윤 회장이 숨겨둔 여자와 아이들이 있다면서요? 설마 사실이야? 요즘 회사 일에 소홀하더니 그런 이유가 있었군. 이사들은 수군거리며 성훈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미 판은 짜여졌어. 넌 끝이야, 성훈아. 잠시 후 이사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성훈이 들어왔어요. 단정한 양복 차림에 굳은 표정. 하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성훈은 이사들을 둘러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늘 모든 걸 바로잡겠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성훈은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대형 스크린에 불이 켜졌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를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문서가 떴어요. 이것은 6년 전 제가 받은 무정자증 진단서입니다. 이사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당시 담당 의사가 미정 여사로부터 받은 금전거래 내역입니다. 3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 진단서는 조작된 것입니다. 의사 본인이 자백했고 녹취록도 확보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미정 여사가 저에게 먹이던 보약의 성분 분석 결과입니다. 장기 복용 시 불임을 유발하는 약물이 검출됐습니다. 이사회장이 술렁였습니다. 거짓말이야. 미정이 벌떡 일어났어요. 저 서류 다 조작된 거야. 믿지 마세요. 성훈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조작입니까?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떴어요. 지난 5년간 미정 여사와 재현 상무가 협력업체와 짜고 빼돌린 비자금 내역입니다. 확인된 금액만 800억 원. 해외 비밀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이사들이 경악했어요. 800억이라고? 이게 사실이면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야. 성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근 미정 여사가 제 전처 서아린 씨와 아이들을 협박한 녹취록입니다. 스크린에서 미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애들 데리고 사라져. 안 그러면 다칠 수도 있어. 너도 애들도. 이사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훈이 이사들을 바라봤어요. 미정 여사와 재현 상무의 직위를 해제하고 사법 처리를 요청할 것을 제안합니다. 재현이 갑자기 의자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다 엄마가 시킨 거예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미정이 재현을 노려봤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이.
이사들이 거수로 표결했어요. 찬성 11명, 반대 없음. 미정과 재현의 직위 해제가 결의됐습니다. 그러네. 보안 요원들이 다가왔어요. 미정이 끌려나가면서 절규했습니다. 윤성훈,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이 집안에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성훈은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두고 봐, 꼭 복수할 거야. 미정의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성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30분 후 금성그룹 본사 1층 프레스센터. 수백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이라는데 무슨 내용일까? 회장 스캔들 관련인가? 강단 위에는 빈 연단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바로 그때 좌우 양쪽 문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성훈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할인의 손을, 다른 한 손으로는 하온의 손을 잡고 있었죠. 할인은 하준과 하민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5명이 나란히 걸어 들어오는 모습. 순간 프레스센터가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저 여자가 누구야? 아이들은? 설마 숨겨뒀던 가족?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성훈은 가족들과 함께 단상에 올랐어요. 연단 앞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더욱 거세게 터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성그룹 회장 윤성훈입니다. 성훈의 목소리가 프레스센터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 국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성훈이 옆에 할인을 바라봤어요. 제 옆에 있는 이분은 6년 전 이혼했던 제 아내 서할인입니다. 프레스센터가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 아이들은. 성훈이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제 아들들입니다. 윤하온, 윤하준, 윤하민.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성훈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것은 저와 세 아이들의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이 세 아이는 제 친자가 맞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저는 6년 전 거짓 진단에 속아 아내와 이혼했고 아이들이 태어난 줄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새어머니의 계략이었습니다. 성훈이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어요. 저는 오늘부로 금성그룹 회장직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겠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장님, 회장직을 내려놓으신다고요? 네. 저는 가족과 새로운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잃어버린 6년을 되찾는 것이 지금 제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후회 안 하십니까? 수조원대의 그룹을 포기하시는 건데요. 성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6년 전에 충분히 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요. 기자회견장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성훈이 말했던 그 약속, 목숨 걸고 지키겠다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멋있다. 하온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아빠 최고야. 하준이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할인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어요. 여보, 당신 정말 달라졌네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족을 선택한 남자. 할인은 성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모든 것이 끝나고 성훈과 할인은 낡은 연립주택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할인이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서랍에 뭔가 남겨두셨다고 했거든요. 할인이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성훈도 따라 들어갔어요. 방 안은 소박했습니다. 낡은 장롱, 작은 책상,
그리고 침대 하나. 할인이 서랍을 열었어요. 서랍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 하나와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인이 사진첩을 꺼내며 말했어요. 이거 아이들 사진첩이에요. 아버지가 직접 만드셨어요. 성훈이 사진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갓 태어난 새쌍둥이 사진이 나왔어요. 인큐베이터 안에서 작은 손을 꼭 쥐고 있는 새아기. 태어났을 때 사진이에요. 너무 일찍 나와서 인큐베이터에 있었어요. 성훈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이건 첫돌 사진이었어요. 돌잡이에서 세 아이가 각각 연필, 마이크, 청진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온이는 연필, 하준이는 마이크, 하민이는 청진기를 잡았어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셨죠. 성훈은 말없이 사진을 바라봤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첫걸음마 사진, 어린이집 입학 사진, 생일 파티 사진. 아이들이 자라온 6년의 시간이 사진첩 안에 담겨 있었어요. 내가 놓친 시간들이야. 내가 함께 했어야 할 시간들. 성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기자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어요. 이건 뭐지? 할인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였어요. 장인어른의 필체였죠. 당신 앞으로 남기신 거예요. 할인이 성훈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윤서방, 자네를 원망한 적도 있었네. 내 딸을 울리고 혼자 떠나보냈으니까. 아이들 아버지 없이 크는 거 보면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성훈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할인이가 가끔 자네 이야기할 때 눈빛을 보면 아직 자네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하고 원망하면서도 보고 싶어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더 아팠다네.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편지를 자니가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 세상에 없겠지. 그리고 자니가 할인이 곁으로 돌아왔다는 뜻이겠지. 아이들 잘 부탁하네. 내가 못해준 것들 자니가 대신 해주게. 그리고 할인이 내 딸 좀 행복하게 해주게. 그게 이 늙은이의 마지막 부탁이야. 성훈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성훈이 사진첩과 성장일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함께하지 못한 6년을 이렇게 남겨주셔서, 귀한 추억을 선물로 주셔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인도 성훈 옆에서 울었어요. 며칠 뒤 성훈은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장학재단, 고아원, 미혼모 시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기부했어요. 그리고 강릉 바닷가에 작은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공사가 한창일 때 성훈은 가족들을 데리고 현장에 갔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하온이가 물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진짜요? 바다 바로 앞이에요. 하준이가 소리쳤어요. 파도 소리 들려요. 엄마 들려요? 하민이가 귀를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할인도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 여기서 살 거예요? 응. 여기서 다 같이 살 거야. 성훈이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해요? 서울에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잖아요. 여긴 아무것도 없는데. 할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성훈이 할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있잖아. 화려한 거 다 필요 없어. 너희랑 여기서 소박하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야.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너무 행복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몇 달 뒤 집이 완공됐어요. 하얀 벽에 파란 지붕.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 성훈이 현관문을 열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들어갔습니다. 와, 엄청 예뻐요. 여기가 내 방이에요? 아이들이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성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할인이 성운 옆에 섰어요. 꿈 같아요. 이게 정말 현실인지. 현실이야. 이제부터 매일 이렇게 살 거야. 성운이 할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5 식구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할인이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이었어요. 아빠, 밥 먹어요. 하민이가 성운에게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아빠, 이거 맛있어요. 엄마가 만든 거예요. 하온이가 계란말이를 집어 성운 앞에 놓았어요. 아빠도 많이 먹어야 해요. 아빠 힘세야 우리 지켜주잖아요. 하준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성운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아빠 많이 먹을게. 평범한 저녁 식사. 하지만 성운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 온 가족이 바닷가로 나갔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붉은 노을이 퍼졌어요. 와, 예쁘다. 아이들이 갯벌에서 뛰어다녔습니다. 아빠, 여기 조개 있어요. 하민이가 소리쳤어요. 아빠, 이것 봐요. 진짜 큰 거예요. 하온이가 조개를 들어 보였습니다. 아빠, 나도 찾았어요. 하준이도 달려왔어요. 성우는 아이들 사이에서 함께 조개를 주었습니다. 아빠, 새 아이가 성운을 부를 때마다 성운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빠라는 말, 이렇게 행복한 말이었구나. 성운은 새 아이를 한꺼번에 안았습니다. 응, 아빠 여기 있어. 눈물이 글썽였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할인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성운이 일어나 할인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할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인아, 네, 이 행복 내가 꼭 지킬게. 너도 아이들도.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항상 당신 곁에 있을게요. 5 가족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 위로 내려앉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졌어요. 늦었지만 이제야 찾은 가족. 그들의 행복한 날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어디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계신 곳에서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연 백일홍이었습니다.